다음에 쉴. 그다음에 야, 예술아, 할머니 어깨 좀 주물러라. 어디서부터 읽으면 됩니까? 43편인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 43편 처음에요? 네. 예, 별자리.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별자리. 유란시아는 네바돈의 음, 놀라시아 댁에서 사타니아의 606번으로 보통 언급되는데 이것은 사타니아 지역 체계에서 606번째로 사람이 사는 세계임을 뜻한다. 이 체계는 네바돈 지역 우주 100 별자리 중 하나인 놀라시아덱 별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별자리가 한 지역 우주의 1차 구분이니까 그 통치자들은 사람이 사는 지역 체계의 세계들을 부원자별에 있는 지역 우주의 중앙행정부 그리고 거울작용으로 유버르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초우주 행정부와 연결한다. 너희 별자리의 정부는 771개의 건축된 구체 집단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고 큰 것은 에덴시아인데 여기는 별자리 아버지 놀라시아덱 최고자들의 행정부가 있는 자리이다. 에덴시아 자체는 대략 너희 세계의 100배만큼 크다. 에덴시아를 둘러싸는 70 주요 구체는 유란시아의 약 10배 크기이고 한편 이러한 각 세계를 도는 10개 위성은 대략 유란시아만한 크기이다. 이 771개의 건축된 구체는 다른 별자리의 건축 구체들과 크기가 아주 견줄만하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대단한 것 같으네. 이게 지금 녹음을, 녹음 눌러쳤던 것 같은데, 아, 아까? 그래요? 예, 아, 나도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예. 진 예, 찾으십시오. 잘못하면 놓치니까, 2시간 녹화를 놓치니까, 아, 메시지가 떠서 있네요. 이 회의는 녹화되는 중입니다.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음. 사탄이야, 세계가 큰가 보죠. 우리가 사탄하면 나쁜 놈을 생각하게. 여기 체계가 아니라 별자리가 이게 궁수 자리인가? 활 쏘는 사람, 사수자리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공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예. 한국 사람이, 그게 은하수, 아, 밀키웨이, 거기에 사지타리우스라는 별자리, 공수자리가 있어요. 사지타리우스. 예, 그거를 공수자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만 좀, 이거를 상세히 알 수가 없는 게, 어, 밀키웨이, 은하수가 일곱째 초우주보다 큰지 또는 그 중에 일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후자인 것 같아요. 기분에. 질문 있습니까? 예적부터 늘 계시는 어떤 분들이 일곱 계시는, 초우주에 계시는 분들인데 영혼 세계 파라다이스하고 하브나는 오래전에 영혼이 오래된 기간에 만들어졌고 시공간 세계에서 진화 존재를 기르려고 만든 예, 현대계, 장소가 초우주죠. 예. 예,
질문 있습니까? 그것은 왜 만들었어요? 진화된 존재를 기르라, 기르려고 진화된 존재들이 거할 수 있는 곳, 시공간 세계죠. 그러니까 시공간 세계를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제일 초우주, 일곱 초우주 시공간 세계에서 제일 생일 날짜가 오래된 분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에요. 응. 근데 각 초우주마다 세 명씩, 세 분씩 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좀 부드럽게 질문해서 딱딱해요, 원장님. 여기는 딱딱한 부분이에요. 네, 글을 딱딱하게 썼네요. 예, 그래요. 좀 부드럽게 써주세요. 다음에, 다음 판에 네, 예, 좀 더 스무드하게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전부 다 최 교수님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설명해 달라고. 웃으십니다. 시공간 세계하고 영어로는 time space. 물리학자들은 time hyphen spac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time and space 이렇게 표현하죠. 예. 하버나의 15개 세계하고 영원한 음, 존재는 같은 때에 영원이 시작될 때 아, 계셨어요. 깨어났다고 그러네요. 무한한 영이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버나의 15개 세계가 동시에 있었다. 있더라. 예. 그러니까 하버나 존재는 버스데이가 없어요. 예. 지난번에 그 파라다이스의 시민, 3,000계급이 넘는 파라다이스 시민들, 그 다음에 하버나에 있는 존재들은 생일이 없어요. 생일이 근데 없어요. 시공간 세계에서 생일이 제일 오래된 존재가 예적분 늘 옛적부터 늘 계시네. 계시니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늘 계시고 그 신약에는 보면 뭐가 성경에 뭔지 뭐가 뭔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표현을 썼겠죠. 예.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런 표현을 딱 한 번 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록할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받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분 대단한 분이 있었다. 이렇게 무슨 상하 관계에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설명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 구약에는 이상한 기록들이 좀 있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네? 아, 최고 구약을 구약이 옛날부터 구약이라는 게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게 아니고 선지자들 또는 서기관들이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쓴 거를 두루마리를 모아놓고 에즈라, 에즈라가 바빌로니안 생활에 바빌로니안 캡티브 바빌로니아에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2만 명, 2만 명인지 2만 7천 명인지 내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요. 587년 기원전 587년에 끌려가요.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내가 늙어서 불편하니까 아, 노래를 좀 불러라 한 그랬지. 2만 명을 2만 명을 붙잡아가지고 갔어요. 에, 그게 587년 기원전 587년이고 나중에 지금 이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란 지방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사람들이 키루스, 사이러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사이러스는 이 영국 사람 발음이고 키루스는 그리스 사람들의 발음이고 근데 키루스라는 페르시아 임금이 와서 야,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 응. 가서 성전을 다시 개축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해방을 시키는데, 그때 돌아간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즈라하고 이사야, 둘째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많이 들었어요. 아, 이- 좋은 분인 것 같아. 둘째 이사야하고 에즈라가, 아, 이 두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타양살이 하면서 자식들을 어허. 길렀는데 그때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부모들 밑에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에즈라하고 둘째 이사야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에즈라가 그 여러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인들이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는 펜타튜크 펜타가 그리스 말로 다섯이라는 뜻이죠. 튜크, T-E-U-C-H, 튜크는 가르친다는 예.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펜타튜크 하면은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에 뭐 이러고 저러고 써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쭉 신명기 책 레위기. 5권, 레위기, 민수기, 아, 이, 이 책들을 두루마리들을 에즈라가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을 만드는데 어, 도움이 돼요. 기본 골격을 갖추죠. 그래서 모세 오경하고 대선지, 소선지 그게 구약이에요. 어, 선지는 뭐예요? 선지자, 아, 프로핏. 훌륭한 분들인가 보죠. 이 사람들이 가서 두루마리들을 수집해가지고 두루마리들 중에서 어떤 거는 구약에 집어넣고 어떤 거는 빼먹고 그래서
빠뜨린 두루마리는 예를 들면은 Book of Enoch, 이녹서라고 그러죠. 그게 에녹이 누구냐? 엘리야하고 에녹 이 두 사람만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거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에 직접 올라갔다. 음, 돌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게 어, 일생 동안에 최후자가 될 경우 조절자하고 융합이 되면은 몸이 그렇게 불수레를 타는 것 같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래요. 뜨겁겠네요. 그래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간 존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하고 에녹이네. 에녹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훌륭하네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죽지 않고. 하늘에 욕심이겠지. 대단한 욕심이 많은 사람. 오늘은 좀 일찍 깨워서 그런지 똘똘하게 얘기하네. 아이, 고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즈라가 내 생각에는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지, 음, 아, 예수님이 오신 거를 못 알아본 거예요. 아, 정치적으로 너무나 거창한 선물을 보내니까 조그만한 젊은 사람이 인물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온 민족, 온 세상의 온 민족들 위에 큰, 짓밟고 올라서서 정치적으로 내로라 음, 하는 사람을 찾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이라는 게 내가 저, 이스라엘에 한 5번 가는데, 에, 이스라엘에서 물 문제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그랜트를 줘서 이스라엘에 몇 번 갔어요. 훌륭하신 근데 분이네. 가보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메시아를 기다린다 뭐 그런 뜻으로 적어 놓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음. 너무 세게 질문 미는가 있습니까? 보죠? 너무 세게 미는가 보죠? 아니, 대포를 주려고 그러는데 조그만 총알을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 욕심이 많은 민족인가 보죠? 정치적으로 네. 주위의 나라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네. 주위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바빌론 제국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서기 66년에 시작해요. 시작하니까 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걸 좁은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고, 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예. 한 40년 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그 뭐냐, 유대인들이 쓰는 바이블이 우리 거하고 똑같지가 않다고. 그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플러스 알파, 알파가 몽골이 무슨 알파, 그 메가. 독립운동하고 뭐 그런 토베이신가 뭐 그런 사람 쓴 기록도 있고 아,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예. 우리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아니, 하여튼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제사를 뭐 그리스 사람 그리스 시내다가 제사 지내는 걸 가서 뭐 어떻게 때려부셨든지 어땠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서기 66년에 다시 했는데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어, 로마 황제가 서기 68년에 황제가 4명이에요. 네로가 있었고, 네로 다음에 갈바, 또 누구 하나 이름 없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가 베스파시안, 영어로는 그렇고, 그리스 말로는 베스파시아누스. 군인이 된 사람이 처음으로 로마 황제가 돼요. 음, 그래가지고, 어, 시리아의,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콘술, 총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건수. 콘술을 야, 네가 가서 진압을 해라. 그래서 그, 그 장군이 시리아 사람들을 갤러스라는 장군을 보내요. 유대인들 똥을 진압하라고 보냈는데 반발을 했구나. 예루살렘에서 임시 작전상 후퇴한다고 그래가지고 후퇴하다가 베스호론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로마 군단이 4개 군단이 있었어요. 내가 이게 기억이 제대로 남 12th Legion 12군단이 풀미나타예요. 풀미나타 플러스 3개 군단 그러니까 병력으로 따지면 한 3만 명이 돼요. 3만 명이 되는 로마 군대를 후퇴를 사는 도중에 베스호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매복해가지고 아주 묵사발이 됐다고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아, 그래서 요놈들 찬스만 기다리고 있다가 막 군대로 막 눌렀겠네요. 네로가 그렇게 군대를 처음에 아, 보내는데 아, 로마 군대가 목사발이 되고 나니까 다시 또 보내요. 68년에 황제가 세 번 갈려서 황제가 네 명의 네로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바 뭐 그러고 베스파시아누스가 군인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내 짐작에 타이투스고 타이투스 장관을 보낸다고. 둘째 아들은 도미시안이라고 그러고.
근데 타이터스가 세게,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세게 예, 눌렀는가 보죠. 예, 예루살렘 가서 진압을 해라 그래서 다시 군 지난번에 그 매복당해가지고 5,7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음, 예, 근데 다시 정비해가지고 군대를 3만 명이 넘게 데리고 왔어요. 큰 건데를 데리고. 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진압을 해라고 보냈더니 그리고 타이터스 장군이 그 가서 진압은 하되 성전은 불태우지 말아라. 중요한 게 많은가 보죠. 그렇지, 뭐 수만 명을 공을 들여서 어, 시장을 했나 보죠. 수만 명을 이끌고 그 성전 공사를 했는데 아, 누구냐 헤롯 대제가 지은 궁전을 그 성전을 그 때려 보시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으니까 제발 그 불은 지르지 말아라. 음,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 음,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를 부드덕 부드덕 갈고 있다가 음. 그걸 다 불태워버렸다가 싹 밀어서 납작해졌어요. 우리 왜 예수님이 아, 말씀하신 것도 가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았다. 예, 뭐 그렇게. 그게 그 소리예요. 돌을 싹 성전 바깥으로 밀어버렸으니까 바닥에 있는 돌은 꺼내는 게 아니고, 꺼낸 게 아니고, 세워놓은 음, 건물 벽, 진짜. 아마 샌드스톤이든지, 뭐, 그렇겠죠. 샌드스톤, 사암이라 그러나, 모래사자, 음, 어, 납작하게 밀어붙여서 그 근거가 남은 거는 지금 성전 구역의 웨스턴 월 또는 웨일링 월이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시면은 예루살렘 성지 근방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구역이죠. 예루살렘 시티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유대인 구역,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의 구역,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유대인 구역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 많더라고.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돌 틈 사이에다가 뛰어가 꽂아놓고 심하게 밀었나. 지금도 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을 나중에 납작하게 예, 밀어붙 밀어붙일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 어림도 없을 거예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심하게 굴어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지. 헛된 희망을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닌데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해서 이 아랍 사람들 예, 다 무찌러 주길 바랬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죠. 음, 다 좋게 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사랑한다.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특히 유대인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편애를 많이 더 하셔. 편애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예, 그래서 130년, 서기 130년에, 그러니까 타이터스는 70년이고, 70살이에요, 그러면. 서기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싹 밀어버렸고, 일부가 마사다로 도망가요. 음, 에,
마사다가 우리가 갔던 데죠. 근데 이 높은 집. 마사다가 이게 메사라고 이 산 꼭대기가 이렇게 칼로 목을 자른 것 같이 납작하게 돼 있는 걸 메사라고 그래요. 고원 지역이에요. 그 마사다 지역에 70년에 도망갔어요, 소수가. 근데 이 소수가 결국은 타이터스가 와서 진을 치고 음, 흙을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흙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흙을 메꿔요. 음, 그래서 내리면 마지막으로 쌓아놓은 그리고 흙 위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버티지 못하고 반항했겠군요. 반항을 못했다고. 반항할 인력이 없는 건 내 짐작에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데 1,000명 정도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마지막에 음,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1,000명은 안 되고 한 5, 60명, 5, 600명이 5, 600명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니? 몇 달을 버텼는데 일단 사막 지역이니까 제일 급한 게 먹을 것도 아니고 물이라고. 근데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시스턴이라고 이렇게 바위 덩어리에 샌드스톤 바위벽을 파가지고 컵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습기가 밤새 올라와가지고 천정에 모여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되지. 힘들게. 개미, 개미가 모여서 오줌을 누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힘들게 그래서 사는 거니. 그렇지. 내일이면 이제 정복이 될 테니까. 예. 그래서 내 짐작에는 한 몇십 명이 죽었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마사다에 도망간 일족도 다 정벌이 됐고, 그 다음에 서기 130년인지 135년쯤 해서 bar 콕바, 히브리어로 바라는 건 선이란 뜻이에요. 콕바의 선, bar 콕바가 아들 산. 그렇지. 누구의 아들? 국바. 예, 콕바라는 사람의 아들, 콕바라는 사람의 아들이 세 번째로 독립운동을 다시 일으키는데 지나가는.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쓰인 기록을 내가 좀 읽어봤는데 뭐 다 자세한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그 발콕바가 일으킨 그 제3 독립운동이 환영을 못 받았다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 독립운동에 뭐 몇 푼 집어주는 거는 괜찮은데 와서 그거 근거 없는 가지고 거를. 먹을 거 막 뺏어갔다 그래. 음, 심하게 했군요. 심하게 여차하면 칼부림하고 음, 유대인들을 좀 죽인 것 같더라고. 음. 옛 기록을 보니까. 사람을 그래서 죽이면 안 환영을 되죠. 못 받고 쫓겨났어. 한국의 그 3.1운동 뭐 독립운동 한다 그러면은 그 최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돈을 집어주고 독립운동 그 돈을 댔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부자가 돈이 다 털렸다 그러던데. 틀렸다고? 아, 근데 그 음, 정도가 아니고 안 가져가지 말라는 걸 와서 자꾸 막 뭘 뺏어갔군요. 잔소리하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뭐 죽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 강제로 뭐, 그래서
하드리안 황제가 로마 황제였는데 그 당시에 정보 발콕파 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너희들 유대인들 꺼져. 여기서 발 붙이면 안 돼. 전부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랑 생활을 지난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유랑 생활을 했는데 어, 유대인들이 보면 정처가 없는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1948년에 2차 음, 대전이 끝나면서 유대인들한테 나라를 너희 어, 나라로 돌아가라. 나라를 다시 만들어라. 음, 땅을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라. 음,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지. 거기 점령하고 있던 살다. 아랍 사람들이 환영을 음, 못 받았다고. 그냥 맨 땅에 여기서 살아 하고 그 웨스트뱅크 같은 데는 갈릴리 바다 밑에 거에 이게 삼자를 거꾸로 쓰면 돼요. 이 음, 웨스트뱅크 지역이 갈릴리 바다 음. 밑으로. 어, 환영을 못 받았네요. 강제로 그러니까 아랍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했지. 음, 이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워줘가지고, 살긴 사는데 어, 그건 그렇고, 질문 있습니까? 질문에 대답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에덴시아의 시간 계산과 거리 측정은 부원자별과 같고 우주 수도에 있는 구체들과 마찬가지로 별자리 본부 세계들은 온갖 계급의 하늘 지성 존재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 대체로 이 성격자들은 지역우주 행정부와 관련하여 서술된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우주 천사 중에서 셋째 계급인 감독 세라핌은 별자리 근무에 배치된다. 그들은 자기네 본부를 수도 구체에서 만들고 둘러싼 여러 상물질 훈련 세계에 널리 봉사한다. 놀라시아 댁에서 700개의 작은 위성들과 함께 70 주요 구체에는 일생자, 곧 별자리의 영구 시민이 산다. 여러 집단의 토착 생명이 이 모든 건축 세계를 충분히 관리하며 그들 가운데 과반수가 밝혀지지 않지만 유능한 영 일꾼과 아름다운 씨앗 일꾼을 포함한다. 상물질 훈련 체제에서 중간 지점이니까 너희가 헤아릴까 하지만 별자리의 상물질 생명은 전형적이고 이상적이다. 잘 살았겠네요. 음. 근데 여기 유니비타시아, 여기 별자리의 연구 시민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연구 시민이 이게 올, 초우주 안에서 올라가면서 각 지역마다 연구 시민들이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 시민들이 살고 있어요. 예, 지구에 있는 영주권자는 누군가? 누구예요? 중도자들이에요. 중도자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중도자, 그 중에 1차 중도자는 나이가 50만 년이죠. 아, 2차 중도자는 아담의 손자들이니까 3만 7천 년가량 됐어요. 나이가. 음, 예. 잘했겠네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경유하는 곳에 뜨내기들이 운영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연구, 시민. 연구 시민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 일생자라는 게 유니비타시아, 유니는 한, 완이란 뜻이고,
비타는 life라는 뜻이에요. vital, 생사에 관계되는 아주 극도로 중요한 이런 뜻이죠. vital 하면. 또는 vital signs, 몸에 있는 vital signs는 뭐 혈압,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생명에 관계되는 생명이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딱 보면 돼요. 그러면 뭐 혈압이 뭐 얼마나 된다. 그러면 괜찮고 얼마까지는 괜찮고 얼마는 넘으면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음식을 예, 가려 먹어라. 소금, 설탕, 피 속의 설탕이 당도가 너무 높다. 뭐 이런 바이털 사인을 먼저 체크하죠. 이상이 있는가. 쉽게 해결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일생자라는 게 그러한 연구 시민이라는 거예요. 잘 교수님, 그럼 이 별자리의 연구 시민들은 파라다이스는 못 가겠네요? 못 가죠. 연구가 계속 남아 있어야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못 간다.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당분간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르면 또 달라질지 몰라요. 고양이 중도자들도 지역우주, 어, 지역우주에서 그 구체에서 지역우주 안에 있는 진화구체에 오래 남아 있는 당분간 아주 장기 복무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대말로 막말, 군대말로 얘기하면 말뚝을 받은 하사 계급이에요.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중도자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도자가 완전히 영원히 거기 말뚝을 박았다. 그거는 아니고 시간을 충분히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 존재들하고 같이 인간 모습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후자 집단의 그 할당 수가 1000명인데 그 중에 990명은 필자 존재고 그 다음에 중도자들이 한두 명 낄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살만하겠네요. 그러면 강제로 막 힘들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도자들한테도 더 높이 올라가는 기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겠네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1. 별자리 본부. 에덴시아는 황홀한 산지가 상물질 생명으로 장식되고 영적 영광으로 펼쳐지고 자연물질로 된 넓은 고지가 풍부하지만 유란시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험한 산맥은 없다. 수만의 빛나는 호수와 수천의 서로 이어진 냇물이 있지만 큰 대양이나 급히 흐르는 강이 하나도 없다. 산지에만 지표에서 흐르는 이 냇물이 없다. 에덴시아 및 비슷한 여러 건축 세계에 있는 물은 진화 행성들의 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한 구체들의 물 체계는 지표의 물과 지하수이고 습기는 항상 돌고 있다. 이 여러 수로를 거쳐서 에덴시아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하지만 주요한 수송 경로는 항공 경로이다.
영 존재들은 자연히 구체의 표면 위에서 여행하며 한편 상물질 및 물질 존재들은 대기를 지나가기 위하여 물질 수단과 반물질 수단을 이용한다. 질문 있습니까? 스무드하게 잘 돼간다는 뜻인가 보죠. 아, 심하게 안 하고.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는 못 대겠는데, 음, 그 건축된 세계라는 게 이 진화 세계는 속이 꽉 차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달까지 우주, 스페이스, 스페이스. 우주선을 보냈고, 달에 착륙해서 뭐 여기저기, 예,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 달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조그매서 아니, 덩치가 아니고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달이 예, 물이 흘렀던 어디 강이 있어야 플래닛가 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바다에서 시작되는 생명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그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달에는 가서 뭐 삼중수소인가 그 뭐 수소폭탄 만드는데 그런 게 들어가는 모양인데 삼중수소 같은 게 트리티움이 있다든가 뭐 여차하면 그런 거를 개발해서 쓸 수는 있겠는데 좋은 경험을 많이 별로 쓸모가 없어서 일론 마스크는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만들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달 속에 있는 달 속에 물이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사막과 비슷하죠. 네, 사막에는 숨을 쉴 수는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달에는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불편하겠네. 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가까워서 달에 있는 무슨 자원, 삼중수소 자원을 파서 그거를 정제해가지고 지구로 보낸다. 그러면 써먹을 수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수지가 잘 안 맞아서 여태까지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아하, 여기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뭐 한번 와 가본 지가 오래되니까 연습하느라고 한번 다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가고 달이 싶은 별로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달이 예. 가기 싫겠네요. 그래서 가기가 어렵지. 그리고 뭐 보니까 그 문플라머 그 중에 그 커즈머나 우주인 중에 한 명이 플러머예요. 아, 어떤 여자가 플러머인데 우선 당장 가서 만들면은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먹고 대변 낭독하고 보고 오줌 누고 그 힘들겠네. 물이 일단 없으니까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몸을 잘 못 씻겠네. 씻기가 힘들고
어디 붙어 있을 데가 없다고. 편하지 않군요. 예. 그래서 근데 건축 세계라는 거는 속이 채워 있지 않고 겉에만 뚝딱뚝딱 연결해서 저기 내 짐작에는 그 뭐냐 리고 어린애들 가지고 리고, 노는 리고 이런 것처럼 뚝딱뚝딱 연결해서 붙이 컨테이너 같이 서로 연결해 놓고 아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그렇지. 거라고 속은 비어 있고 내 음. 짐작에 그런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은 곳인가 보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다, 꼭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인력이 너무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 예, 이거는 그냥 뭐, 그저 그런 것이다. 아니, 물리적으로 증명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살기 좋게 만들어야지. 살기 좋게. 달에는 임시 경유하는 곳, 이런 곳은 만들어도 거기서 우주인이 살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대소변을 또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것도 쌓아야지. 생미, 뭐 배추나 이런 식물을 기를 수도 없지. 그러니까 순전히 돈만 들어가는 거로 가깝기는 하지만 음, 만사가 다 10배, 100배 더 어려운 거라고. 알겠어요. 여자들한테 안 좋겠네. 화성, 화성에는 버블을 만들어서 고석에 앉아서 숨을 쉬고 햇빛이 있으니까 식물을 기를 수는 있다고. 좀 어렵겠지만. 그럼 가능하겠지. 근데 다른 그런 기질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면 대소변 처리하는 게 목욕도 잘 못하는. 마음대로 목욕할 물을 어디 가서 구해. 음, 그리고 여자들한테 내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물 문제를 옛날에 공부했는데 물, 그 동지 중에 표면에 그 해안가에 그 물 공장이 있다고. desalination plant 또는 desalinization plant. 물 공장이 있는데 짠물을 들여다가 햇빛으로 길을 그러는 어, 플랜트를 길러.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빼고 수증기만 모아가지고 마실 물을 식혀서 만드는 거야. 그게 돈이 많이 들겠지. 근데 그 디살리네이션이 코스트가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을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리사이클링한 물을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태까지 연습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정제를 한다 그래도 야 이거 네가 싼 오줌 똥오줌에서 걸러낸 물이다. 그래서 아무리 100% 깨끗하고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이 다 걸렀다 하더라도 이거 마셔 그러면 안 마신다고 사람들이 아, 자기 소변 대변을 처리한 걸러서 거를 아무리 100% 9.99.999 12-9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이거 마셔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안 먹게 돼. 사람들이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달에 가서 달에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물을 리사이클링을 해야 돼요. 모든 물을. 근데
우주인들한테 이거 마셔봐. 싫다 이거. 안 한다고. 안 간다고 아예. 예, 그래서 그런 인기가 문제가 없는 있어요. 예, 인기 없는 것이다. 인기가 없다고. 뭐 우주 달에 이번에 갔다 오는 건 다 선전이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고. 경험은 많이 되겠네. 경험은 되겠지. 그러나 온 세상에 미국은 아직도 건재하다. 음, 이번에 우주인을 또다시 보냈다. 음, 말은 근사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다고. 음. 이제 여기 불편하죠. 고향에 가고 싶죠. 타향살이 하는 것만 해도 다양하게. 어려운데, 아, 외국어 쓰는 것만 하도 힘들죠. 음, 계속 읽어주세요. 에덴시아 및 관련된 세계들은 참 공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러한 건축된 세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흔한 새 가스의 혼합물이며 유란시아 대기의 두 원소에 상물질 생물이 숨쉬도록 적당한 상물질 가스를 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기가 물질이자 상물질이지만 아무런 폭풍이나 폭풍우가 없다. 여름이나 겨울도 없다. 공기의 변동과 계절의 변화가 없는 것은 특별히 만들어진 이 여러 세계에서 야외 전체를 치장할 수 있게 만든다. 에덴시아의 산지들은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가졌고 산지의 사방에 널려 있는 끝없이 풍부한 생명이 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좀 동떨어진 몇 개의 구조를 제외하고 이 여러 산지에는 생물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 하나도 없다. 물질 장식과 상물질 장식은 거주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작은 고지들은 특별 거처가 있는 자리이고 생물학적 예술과 상물질 예술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질문 있습니까? 매력이 별로 없다 이거죠. 매력이 별로 없다 이거죠. 어, 대기의 두 원소는 뭔가요? 응? 산소, 질소하고 산소인가요? 그게 제일 많겠죠. 예. 응?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예, 산소하고 소, 지구에 있는 공기와 비슷하다.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째 산지 지역의 꼭대기에 자리 잡은 것은 에덴시아의 부활실이고 이 안에서 수정된 2차 승천 계급의 하늘 가는 필사자들이 깨어난다. 인간을 다시 조립하는 이 방들은 멜기세덱들의 감독을 받는다. 에덴시아의 첫째 영적 구체도 구원자별 가까이 있는 멜기세덱 행성처럼 특별 부활실들이 있고 거기서 수정된 승천 계급의 필사자들이 다시 조립된다. 멜기세덱들은 또한 에덴시아에서 두 특별 학부를 유지한다. 하나는 비상학교이고 사타니아의 반란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연구에 전념한다. 다른 하나는 수여 학교이며 미가엘의 최종 수여가 놀라시아 덱에 속한 한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의 통달에 전념한다. 이 수여 학부는 거의 4만 년 전 유란시아가 미가엘이 자신을 최종으로 수여하는 세계로 선택되었다고 미가엘이 발표한 직후에 세워졌다. 질문 있습니까? 매력이 없겠네요. 그렇지. 뭐 폭포 같은 거, 나야가라 폭포 뭐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 음, 그 5절에서요. 예, 그 하늘 가는 필사자들이 에덴시아의 부활실에서 깨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어, 뭐 저택 세계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에덴시아가 맨 마지막에 가는 곳 아니에요? 지역 체계 안에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면은, 어, 일본 저택 세계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체계를 예, 거쳐가지고 별자리에 가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뭐 조립한다는 인간을 다시 한다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정된 2차 성천 계급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수정된 2차 성천 계급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빛과 생명에 들어가거나 상당히 좀 진화된 구체들에서는 직접 별자리로 가거나 아니면은 지역우주 본부로 바로가 다이렉트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부활하는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그게 그래서 부활을 여러 이유는 번 거치니까 예, 지역 체계에서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거는 에덴시아에서 일어나는가 보죠. 예. 한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또는 본부로 이동할 때 그냥 비행기 타듯이 천사들 구매 안에서 음. 안겨서 가는 게 아니고 전설 품에 안기면 좋겠다. 그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새로운 곳에 이동할 때 정신을 잃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잠자는 거예요. 어, 처리를 정보 처리를 잘 못하니까 잠을 재워서 마취시켜서 보내는 것 같이 아, 잠을 재워서 다른 데서 깨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수정된 성천 계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성층계. 수정된 성층 계급이라는 게 이게 뭔지, 이게 수정된 성층 계급이라는 의미가 그 수정이라는 게 체계를 거쳐오면서 수정됐다는 걸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상상이 예, 안 되네. 그러면은 예. 우리 정 선생님이 요거를 설명해 예, 주세요. 서치 엔진 이런 걸 사용해서 예.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에덴시아의 영접 지역인 유리 바다는 행정부 중심 가까이에 있고 본부 원형 극장에 둘러싸여 있다. 별자리 사무를 맡은 70부서를 위하여 통치하는 중심들이 이 지역을 둘러싼다. 에덴시아의 반은 70개의 삼각형 구역으로 나눠지고 그 테두리는 각자 구역의 본부 건물에서 만난다. 이 구체의 나머지는 하나의 광대한 자연공원, 하나님의 동산이다. 내가 정기적으로 에덴시아를 방문하는 동안에 그 행성 전체가 내가 훑어보도록 개방되어 있지만 너는 시간의 대부분을 그 행정 삼각형에서 보낼 터이고 그 삼각형의 번호는 내가 현재 거주하는 세계의 번호와 맞는다. 너는 관찰자로서 언제나 입법 집회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재밌겠네요. 저기 한번 뒤져볼까? 거기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림을 예쁘게 그려놔서 즐거울 것 뭐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없네. 교수님이 여기서 정기적으로 에덴시아를 방문한다고 써 있잖아요. 예, 뭐, 필사자가 에덴시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연도 에덴시아에, 에덴시아에 가서 뭐를 보고 방문해서 구경하고 또 옮겨갔다가 다시 에덴시아에 와서 다른 지역을 또 구경하고 뭐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또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에덴시아에서 거주하는 하늘가는 필사자에게 배치된 상물질 지역은 35번째 삼각형의 중간 지대에 놓여 있고, 이것은 36번째 삼각형에 자리 잡은 최후자 본부에 인접한다. 일생자의 일반 본부는 상물질 시민이 거주하도록 지정된 구역과 바로 닿는 34번째 삼각형의 중앙 지역에서 34번째 삼각형의 중앙 지역에서 거창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배열로부터 적어도 70개 대부문의 하늘 생명을 받기 위하여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이 70개 삼각 지역은 각각 상물질 훈련을 담당하는 70 주요 구체 가운데 어느 하나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덴시아의 유리바다는 둘레가 약 160km, 깊이가 약 48km 되는 하나의 거대한 둥그런 수정이다. 이 웅장한 수정은 구체의 바깥 지점으로부터 도착하는 모든 수송 세라핌과 기타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들판으로서 쓰인다. 그러한 유리바다는 수송 세라핌의 착륙을 대단히 용이하게 만든다. 질문 있습니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거 알 수가 없지. 구경거리는 많겠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서열의 수정 들판은 거의 모든 건축 세계에서 발견되고 장식 가치를 빼놓고도 많은 목적에 쓰이는데, 모인 집단들에게 초우주의 반영을 묘사하는데, 그리고 공간의 전류를 고치고 들어오는 다른 물리적 에너지 흐름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기술의 한 요소로 쓰인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별자리 정부, 별자리는 한 지역 우주의 자치 단위이고, 각 별자리는 그 자체의 입법 행위에 따라서 관리된다. 네바돈 법정이 우주 사물을 판결할 때 모든 내부의 문제는 관계된 별자리에서 통용되는 법대로 판결된다. 지역 체계의 행정가들이 별자리에서 통과한 입법 조치와 함께 구원자별의 이 사법 선포를 집행한다. 따라서 별자리는 입법 단위, 법을 세우는 단위로서 활동하고, 한편 지역 체계는 집행부, 집행 단위의 구실을 한다. 구원자별 정부는 사법을 담당하고
담당하고 조정하는 최고의 권한이다. 질문 있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봤네요. 알기가 힘들어요. 음, 계속 읽어주세요. 최고의 사법 활동은 한 지역구주의 중앙행정부에 맡겨지는데 각 별자리 본부에는 종속되지만 주요한 두 재판소, 멜기세덱 회의와 최고자의 법정이 있다. 모든 사법 문제는 멜기세덱 회의에서 먼저 검토된다. 이 계급에서 진화하는 행성과 체계의 여러 본부 세계에서 어떤 필수 경험을 겪은 12명이 증거를 검토하고 탄원을 소화하고 잠정적 판결을 작성하는 권한을 받으며 이 판결은 최고자, 곧 통치하는 별자리 아버지의 법정에 전달된다. 이 후자 법정의 필사자 부서는 7판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은 모두 하늘 가는 필사자이다. 우주에서 너희가 높이 올라갈수록 너희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결을 받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 계속 읽어주세요. 별자리의 입법기관은 세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한 별자리의 입법 순서는 승천자로 구성된 하원에서 시작되는데 한 최후자가 이것을 주관하며 대표하는 필사자 1,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체계는 이 심의 집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회원 10명을 지명한다. 에덴시아에서 이 단체는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중원의 입법자는 천사무리와 그 동료들, 곧 지어구주 어머니 영의 다른 자손들로 구성된다. 이 집단은 100명이며 그러한 존재들이 별자리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주관하는 감독 성격자들이 그들을 지명한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아까 그거 찾았는데요. 예, 한번 보실래요? 예. 그 49변 6.15, 49.6.15 한번 가보시죠. 49.6.15. 공부 많이 하네요. Inhabited world. 사는 사람 세계. 6.15, 6.15. 네, 제가 읽어볼까요? 예. 수, 수정된 2차 서열에 승천하는 필사자. 이들은 중급의 진화 세계에서 진보하는 인간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연사에서 면제되지 않지만 일곱 저택 세계를 통과하는 것이 면제된다. 완전성이 떨어지는 집단은 지역체계 본부에서 다시 깨어나며 저택 세계들만 그냥 지나친다. 중간 집단은 별자리의 훈련 세계들로 가며 그들은 지역체계의 상물치 체제 전체를 그냥 지나친다. 영적으로 투쟁하는 여러 행성시대에서 더 오래 지나면 많은 생존자가 별자리 본부에서 깨어나며 거기서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길을 떠난다.
그러나 이 여러 집단 중에서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놓친 세계들의 선생으로 뒤로 여행해야 하며 그들이 학생으로 그냥 지나쳐버린 나라에서 선생으로서 많은 체험을 얻는다. 그들은 나중에 필사자가 진보하는 예정된 길을 거쳐서 파라다이스로 나아간다. 그 밑에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수정된 1차 서열에 성천하는 필사자. 이 사람들은 조절자가 융합한 종류의 진화 인생에 속하지만 그들은 아주 흔히 진화하는 세계에서 인간이 발전하는 마지막 단계를 대표한다. 영화롭게 된 이 존재들은 죽음의 입구를 거치는 것이 면제되며 그들은 아들이 잡아채도록 몸을 맡긴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옮겨지고 즉시 지역우주 본부에서 군주아들이 계신 앞에 나타난다. 이들은 인생 동안에 자기 조절자와 융합하는 필사자이며 조절자가 융합한 그런 인격자는 상물질 형태를 잊기 전에 자유롭게 공간을 통과한다. 이 융합한 온들은 직접 조절자가 이동함으로 상급 물질 구체의 부활실로 가며 거기서 진화 세계로부터 도착하는 모든 다른 필사자와 같이 자기의 처음 상물질 의상을 받는다. 이 수정된 1차 서열 필사자의 성처는 조절자가 융합하는 세계들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어느 행성 계열의 개인에게도 적용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구체들 중에서 오래된 곳에서 그들이 수많은 신다운 아들들의 체제로부터 이득을 얻은 뒤에 흔히 이런 성천이 작용된다. 행성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되면 많은 사람이 수정된 1차 서열의 이동을 이용하여 우주의 상물질 세계들로 간다. 상물질 단계의 안정된 존재를 따라 더 나아가서 한 영역을 떠나는 필사자의 대다수가 이 등급에 포함될 때 그 행성은 이 계열에 속한다고 간주된다. 빛과 생명 속에 오랫동안 안정된 이러한 구체에서 자연사는 갈수록 드물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저택 세계에서 자기 등급에 맞는 데서 어, 부활하는데 몇 개 지역을, 몇 개 행성을 건너뛰지만 학생으로서 건너뛰지만 예,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선생으로서 활동을 해야 예, 된다. 예.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1차 서열은 지역우주로 바로 가버리고, 1차 서열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서열은 지역우주로 바로 가버리고, 그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나중에 선생으로서 이제 자기가 그냥 통과해버린 그 행성으로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또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2차 서열은, 어, 저택세계를 그냥 통과하고 뭐 체계 본부나 아니면은 그 별자리 본부에서 바로 아까 얘기하던 그 별자리 본부에서 그 처음으로 상물질 몸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부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거기 아래에 보면은 자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빛과 생명의 시대에 가면 자연사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예, 그래요. 너무 놀라운데요? 몇 그럼 사람 그냥 밖에 어느 하지 순간 사라지는 못했으니까. 건가요? 아니, 그 에녹과 엘리야 같이 되는 거죠. 그냥 그 저기 빛과 생명 시대에 들어가면은 상물질 성전이 지구에 내려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나요? 그 하여간 뭐 그게 내려오잖아요. 상물질 성전이 설계도가 내려오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여기서 성전을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상물질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저 무슨 뭐 대전의 충무체육관 같이 그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어 거기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이 의식이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 삽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완전히 그 물질 몸이 거기서 그냥 그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요? 아니면 그 미드웨이 그 중도자가 하나요? 그 혼을 갖다가 바로 들어 올리잖아.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뭐 자연사는 아니지만 죽는 시간을, 이, 이 예견이 되나요? 그게 예견이 돼야 뭐 가족들이든 누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견이 되죠. 그런 것 당연히 같아요. 예견이 되죠. 예. 아,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융합할 때가 거의 다 됐다 그러면은 천사가 그걸 감지하든가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그 채무자한테 얘기하나요?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를 시키잖아요, 미리. 이게 자기가 하던 일에서 면제를 시키고 그 한 달간인가 뭐 하여간 좀 준비를 시키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 준비를 너 이제 한 달 후에 그 이제 저 이렇게 바- 얼굴을 보면 이제 예, 조만간에 예,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예. 준비를 시키는 것 같다고. 지구는 아주 이 들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융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진화 발전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성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뭐,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이 현실하고 교리하고 그거를 현실하고 꿈, 꿈 꾼 거하고 구분을 잘 못하고 사람들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러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조만간에 돌아가시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달 있다가 그렇게 싹 없어졌어. 죽었던 모양 음. 돌아가셨나 보지. 그럼 장례 문화가 진짜 없어지겠네요. 장례문화. 좀 그, 그, 달라지겠죠? 없어지기 예. 전에. 결국에는 거기는 이제 없어질 막 텐데. 좋은 데 그, 가시는데 한턱 냈어. 그 축하를 여는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 아주 네, 영광스럽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던 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엄청난 축하를 해주는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네. 지금 같이 울고불고 하는 이거는 뭐 아주 원시적인 거고. 그, 아, 그런데 그때 가면 또 이게 예. 뭐 일종의 부작용이 일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바로 올라가고 예. 좀 못 사람들은 그냥 자연사를 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죽는 것도 슬픈데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그거 아, 죽어봐야, 그게 그 소리였구나라고 깨달을 예. 텐데, 뭐, 이제, 죽어본 경험을 가지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나와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그런 거 보면서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 융합을, 나중에 뭐 그때 가면은 융합을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은 이게 좀 들떨어진 사람들이니까. 이야, 너 또 떨어졌구나. 재수, 재수.
무슨 소리를 아, 하는 건지. 어, 저쪽 3부 좀 읽을까요? 3부 예, 7시 반. 어디까지 했는지 표시만 좀 할게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44, 43편에 다음에 놀라셔야 될 게 최고자 할 네. 차례예요. 놀라셔야 돼. 깜짝 놀라는 건가? 아니, 그, 이걸 이름은 놀라셔야 돼. 그 뿌리를 활용한 것 같은데 멜기세덱이 멜기가 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예, 이미 놀라는 예, 최고자. 킹이 서프라이즈 하는 예, 최고자. 놀라시아 별자리 어, 거기에 제일 높은 존재. 다음에 거기 할 차례고 94편 6장이요. 94편 6장이요? 네. 노자와 공자. 예, 제가 읽을까요? 예, 읽어주세요. 노자와 공자. 미가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육체를 떠난 지 오래된 멜기세덱에게는 땅에서 그의 순수한 가르침이 더 오래된 유란시아 신앙 속으로 널리 흡수됨으로 지나치게 위태로워지고 있는 듯하였다. 한동안 미가엘의 선구자였던 그의 사명이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 이전 6세기에 영적 대리자들의 특별한 조정을 통해서 행성 감독자들조차도 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유란시아의 다양한 종교적 진실이 아주 특별히 발표되었다. 몇몇 인간 선생들의 추천을 통해서 살렘의 복음은 다시 진술되고 다시 활력을 찾았고 그때 발표된 대로 많은 것이 이 글을 쓸 때까지 지속하였다. 영적 진보가 있었던 이 독특한 세계의 특징은 문명화된 세계 전역에 걸쳐서 종교, 도덕, 철학 면에서 위대한 선생이 나타난 것이다. 중국에서 탁월한 두 선생은 노자와 공자였다. 도가 모든 창조의 유일한 첫째 근원이라고 선포했을 때 노자는 살렘 전통의 개념에 기초를 두었다. 노자는 큰 영적 선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도, 최상의 하나님, 우주의 임금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궁극의 원인을 가장 날카롭게 이해하였는데 이는 하나는 절대 도에서 생겨나고 하나에서 우주의 이원이 나타나며 그러한 이원에서 삼위가 솟아나오고 삼위는 모든 실체의 최초 근원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실체는 우주에 있는 잠재성과 실제물 사이에 늘 균형되어 있고 신의 영이 이것들을 영원히 조화시킨다. 노자는 또한 악을 선으로 갚는 교리를 가장 일찍 발표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선은 선을 낳지만 참으로 선한 자에게는 악도 또한 선을 낳는다. 그는
사람은 창조자에게 돌아간다고 가르쳤고 생명을 우주의 잠재성에서 인격이 태어나는 것으로 그렸으며 한편 죽음은 사람의 이 인격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가 가진 참된 믿음의 개념은 특별했고 그도 또한 이것을 어린아이의 태도와 견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뚜렷이 이해했으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절대 신은 애쓰지 않아도 늘 이긴다. 그는 인류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들의 참된 소망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참고 그 뜻의 표현은 영원히 불가피하다. 참 종교가에게 대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진실을 표현하면서 말했다. 참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진실을 쥐고 있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재산을 동료들에게 주려고 애쓰는데 이는 그것이 진실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절대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익이 되고 결코 파괴하지 않는다. 참 신자의 목적은 언제나 행동하는 것이 결코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노자가 무저항을 가르치고 행위와 강요를 구별한 것은 나중에 아무것도 보거나 행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신앙으로 곡해되었다. 그러나 노자는 결코 그러한 잘못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무저항을 내세운 것은 중국 민족의 평화로운 성향이 더욱 발달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20세기 유란시아에서 유행하는 도교는 그 옛 철학자의 드높은 감정 및 우주의 개념과 공통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는 파악한 대로 진실을 쳤으니 이것이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다시 만들 그 신성한 에너지의 근원이요. 이 에너지로 사람은 곧 우주의 영원한 신, 절대 창조자의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경지까지 올라간다. 공부자는 6세기에 중국에서 노자와 같은 시대에 살고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었다. 공자의 신조는 황인종의 오랜 역사에서 상급의 도덕적 전통에 기초를 두었고 또한 살렘 선교사들의 남아있는 전통에 얼마큼 영향을 받았다. 그의 주요한 업적은 옛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모은 데 있다. 일생 동안 그는 사람들이 거절한 선생이었지만 그의 글과 가르침은 그 뒤로 중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자는 마술이 있던 자리에 도덕을 올려놓았으므로 샤먼들에게 본보기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손을 댔다. 그는 질서를 새로운 주물로 만들고 조상의 행위를 공경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글을 쓸 때 중국인은 아직도 조상의 행위를 받들어 모신다. 유교가 설파하는 도덕은 땅의 길은 하늘의 길이 일그러져 비친 그림자요. 이 세상 문명의 참된 모범은 하늘의 영원한 질서가 거울에 비친 것이라는 이론의 바탕을 둔다. 유교에서 잠재하는 하나님 개념은 천도, 곧 우주의 원본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 거의 완전히 경시되었다. 동양에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노자의 가르침을 잃어버렸지만 공자의 글은 그 뒤로 늘 유란시아인의 거의 3분의 1의 문화의 도덕적 구조의 기초가 되었다. 이 공자의 교훈은 지난날 최선을 지속하기는 해도 그렇게 존중받은 업적을 낳은 중국인의 바로 그 탐구 정신에 얼마큼 해로웠다. 진시황 황실의 노력과 묵자의 가르침이 이 교리의 영향에 맞서 싸웠으나 헛일이었다. 묵자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
형제 정신을 부러지셨다. 그는 새로운 진실을 찾는 옛 탐구 정신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제자들의 억센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중국에서 영적으로 얻었던 시대에 다른 여러 영적 선생과 도덕 스승들처럼 결국 추종자들이 공자와 노자 모두를 신격화하였고 이 시대는 도교 신앙으로 쇠퇴하고 왜곡되던 때와 인도에서 불교 선교사들이 오던 사이에 끼었다. 영적으로 퇴폐한 이 여러 세기 동안 황인종의 불교는 불쌍한 신학으로 태화했다. 그 속에서 악마, 용, 악기가 들끓었고 이것은 모두 깨우침을 받지 못한 필사지성에게서 두려움이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진보된 종교 때문에 한때 인간 사회의 선두에 있던 중국은 다음에 하나님의 의식을 개발하는 참된 길에서 잠시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로 처졌다. 이 하나님 의식은 개별 필사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시공의 진화 형성에서 문화와 사회의 진보의 특징을 나타내는 복잡하고 복합된 문명이 참으로 진보하는 데 필수이다. 음, 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여기 노자는 공자보다 박사관. 예, 한 20살 나이가 더 많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말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막 마음대로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딸들 돈 돈을 주려고. 아, 중국말에 no, 응. no라는 것을 안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KNOW. KNOW. 근데 중국말로는 쯔다오라고 도를 안다는 뜻이 돼요. 글자 그대로 하면 붙이다 그러면 몰라 안다는 쯔다오라고 도를 아느냐 도를 모른다. 예, 그렇게 표현해요. 높은 수준의 도를 아는 것은 근데 나는 어디냐 일본에 같이 일하는 일본 경제학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집에. 한 두 번 시모무라 응. 예, 갔다가 그 교토에 구경을 갔다 거기 고서 책방이 있어요. 고서 책방에서 일본 황실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그 공자님 책 춘추, 응. 춘추하고 몇 가지 책을 몇 권을 낡은 거를 샀어. 사가지고 왔다고 싸니 값에. 근데 일본 황실 출판사에서 왜 중국 책을 프린트 했는가? 인쇄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1860년대 메이지 유신이 생겼다고 한국으로 말하면 동학운동 비슷한 거, 응. 동학운동이 그때 일어났는데 어, 이 사무라이들을 자꾸 길러놓으니까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명치 유신을 하면서 사무라이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응. 교육을 시키느라고 이 공자님 책들을 서양 책들은 없으니까
가르쳤어. 그래서 사무라이들을 행정가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응. 그러니까 교과서가 그 공자님 쓴 책들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출판한 것 같아. 그래서 황실에서 출판하기 한 250년 됐나? 그래서 차이니즈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예, 내가 여러 번 갔는데, 내가 이런 책이 일본에서 출판한 공자님 책이 있다 그러니까 얼른 너 이거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자기네들이 라이브러리에 그걸 진열을 하겠대. 그래서 책을 한 권 줬어. 그랬더니 감지덕지 하더라고. 근데 공자님이 쓴 책, 사경? 사서 오경이라 그러나? 어떤 그거 일부가 춘추지. 춘추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걸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걸 한글로 풀이를 해 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춘추 역사석, 주나라 역사석, 춘추 시대 직전까지 그런 책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읽어봤어야지. 근데 중국어 실력으로 풀이가 안 돼. 그냥 만화책이 더 훨씬 쉽다고. 응. 질문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 근데가, 그런데 공자님하고 노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일본이나 한국은 공자님 가르침을 그래도 대체로 보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충효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때. 일본에는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고 불교가 대신에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불교가 일본에는 많이 성행해서 일본에 가면은 이 도교의 도교 사원, 도교 사원을 뭐라 그러나 신도의 사원하고 불교 불교 사원하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두 군데 다 들리는 거라. 그래서 뭐 줄 잡아 당기고 뭐 딱 기도 짝짝짝 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본에 갔을 때 시모무라 교수가 몇 번 초대해서 가는데 신도 책을 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고. 현대인이 신도에 관해서 쓴 책들이 있는데 신도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이 뭐 프로블럼이 많은데 유태인의 경전이 뭐 과장해 놓은 것들, 뭐 거짓말이기보다 과장해 놓은 것들
그 300명을 삼천 군대를 동원했는데 30만을 동원했다. 뭐 이렇게 끌리는 거는 있는데 하여튼 그나저나 경전이 있어야 홀리북이 있어야 그 가르침을 고정시킬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도 어느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또는 유태인들이 뭐를 믿었다.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신도는 경전이 없어요. 현대인이 신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거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책방에 가서 아무리 뒤져도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경전이 없대요. 책만 질문 있습니까? 책방에는 책만 팔고 그 책 다 모르잖아. 안 읽어보잖아. 장사가. 무슨 혐한 서적 같은 거는 잔뜩 있는데 현만 음, 신도 일본의 도교가 신도지. 근데 그 도교 경전이 없더라고.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는가? 노자가 쓴 책이 없잖아. 또 노자의 말씀이 여기저기 몇 구절이 기록이 돼 있기는 한데 도교의 경전 뭐 이런 게 없다고. 도교의 가르침을 듣고 뭐 제자들이 도교의 노자의 제자들이 몇 명이 누가 있었다 뭐 유명한 제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없거든. 그러니까 경전이 없으면 가르침을 후세에 전달하기가 힘들다고. 누가 몇 구절만 뭐 얘기하는 게 기록에 남고. 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조절자 얘기가 꼭 한 번 나오는데 거기도 조절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whispering voice, 속삭임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런 기록만 남아 있거든요. 그게 조절자를 언급하는 건데 조절자란 말은 이름을 쓰지 않았고 도마복음의 조절자 얘기가 한 번 나오고 50절인가 도교의 가르침을 빼앗치고 노자가 written by Lao Tz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놓은 책이 없다고 그래서 도교 내용을 자세히 알기가 힘들죠. 힘을 얘기한 거예요. 어디부터 읽어요? 옛날에 유명한 선생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뭔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위를 강조했구나. 음. 뭐 그런 거는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은 내가 썼다. 노자가 쓴 책이 없다고. 공자님이 쓴 책은 있지. 춘추는 공자님이 쓴 주나라 역사책 아니에요. 주나라 초기에 공자님이 쓴 활동한 시기 이후는 전국시대고, 전국시대는, 나중에, 전쟁. 예. 질문 있습니까? 예, 시간이 된 것 같으네요. 아, 자러 가야 되겠네.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이나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오늘 전 선생님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십니다. 예. 아, 저기 서치 엔진을 썼겠지. 컴퓨터. 예스. 아, 고맙습니다. 네.